자, 보면, 자, 얘한테 페르소나를 시키면 뭐라고 이렇게 쭉 뽑아줘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자, 예를 들면, 챗GPT에서 뽑아준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복사가 있어요. 응답 복사. 이렇게는 안 써보셨죠? 응답 복사가 있어. 응답 복사. 클릭. 그러면 얘가 준 답변이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 얘한테도 붙여넣기 하고 실행. 그러면 보시면 뭐라고 막 나오죠, 답변이. 그리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얘한테 페르소나를 시킬 건데, 자, 이렇게 보시고 나는 요 중에서 특정 하나의 페르소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특정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얘도 좋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전체 통합 플레인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그래서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위에서 너가 준 답변을 기반으로 전체 통합 플랜의 관점에서 나를 도와줘야 해. 이렇게. 특정 한 명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 전체가 하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시고 요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그리고 실행
그러면 얘가 뽑아준 답변 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뽑아주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했던 걸로 관점에서 보면 바로 페르소나. 무엇을? 페르소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이잖아요.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 자,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인데 이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주면 좋긴 한데 내가 얘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될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직접 프롬프팅을 넣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제도 얘한테 답도 얘한테 질문도 얘한테 답도 얘한테 내가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도하느냐. 자, 이제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넣느냐 하면 그러면 너는 최고의 뉴질랜드 여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나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해줘. 그리고 내가 입력한 답변을 바탕으로 최고의 여행 계획 수립해줘.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보고 하나요? 아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그냥 즉석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프롬프팅을 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뭔가 결과치를 뽑아낼 때 제가 쓰는 방법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프롬프팅하는 이 방법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해본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프롬프팅을 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정답이라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롬프팅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거랑 또 다른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한테? 그렇죠. 다른 친구들한테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자, 그리고 보면 보이시죠? 얘가 추가적으로 나한테 여행 시기, 인원, 예산, 출발 공항, 그 다음에 여행의 목적, 그리고 혹시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행 스타일, 숙소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 보면,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행 기간부터 인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재미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뭐를 넣으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바로 얘한테 제공할 배경정보, 맥락과 배경정보의 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맥락과 배경정보의 제공을 내가 처음부터 임의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얘가 좀 더 지 스스로 뭘 넣으면 좋을지를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답변, 질문,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무엇이 많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넣어보시고, 그리고 예시로 얘가 혹시 만약에 뽑아준 답변이 있다고 하면 이거 일일이 우리가 입력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태영쌤 진짜 개인 계획 세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짜시면 돼요. 어. 그리고 얘 걸 그대로 한번 긁어 써볼게요. 그리고 아래 답변을 참고해서 여행 계획 수립해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프롬프트 입력할 때 줄바꿈 할 때 있죠, 줄바꿈. 줄바꿈 할 때는 Shift Enter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Enter.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프롬프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배경 정보를 제공하거나 맥락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넣을 때는 넌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줘요. 넌. 이게 넌이 어떤 의미냐면 아래 문장과 위의 문장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위의 문장을 아래 문장이 보완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다시 줄바꿈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한테도 붙여넣고 얘한테도 붙여넣고 그리고 실행.
그러면 얘가 쫙 이렇게 뽑아주죠. 자, 요게 방금 봤던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형식의 지정. 원하는 형식의 지정. 자, 요렇게 뽑아줬는데, 하하, 이거 내용 괜찮은데? 요거 블로그로 한번 돌려볼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가 보세요. 일단 얘 칭찬 한번 해주고 갈까요? 오, 너무 좋은데? 해볼까요? 보세요. 오, 너무 칭찬해. 요거를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프롬프팅 할 때 얘한테 페널티와 보상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면 더 좋은 답변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진짜 많이 싫어요. 한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벌금 10만 원 물릴 거야. 그러면 실제로 아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얘한테 너 이거 잘 좋은 답변을 주면 내가 보상으로 10달러 줄게. 그러면 아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자, 먼저 챗GPT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꽤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잡았다고. 지가 지금 칭찬하는 거죠. 지도 좀 잘한 것 같다 이거죠.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관광지 나열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적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와, 칭찬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자, 그리고 제미나이. 아, 제미나이. 글이 짧죠?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죠. 그죠? 무슨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똑똑한 애들 써보면 막 답변이 진짜 억지로 하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 답변을 유도해서 그걸 갖다가 자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또 뭐 이 중에서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 걸 얘한테 또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한테 이제 형식을 지정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대로 긁어서 복사. 그리고 그록한테도 넣어주고. 챗GPT한테도 넣어주고.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세요. 보이시나요? 야, 오늘 그록 컨디션 좋은데요? 이야, 챗GPT. 너무 좋죠? 그죠? 제가 그랬죠. 챗GPT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살짝 있죠. 그리고 제미나이 보세요. 딱 문서 작업한 것 같죠? 아까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록 한거 보세요. 약간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바로 위의 내용을 여기 나오네요. 유튜브 쇼트 스크립트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해볼까요? 위의 내용을 유튜브 쇼트 스크립트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리고 얘한테도 붙여놓고, 얘한테도 붙여놓고, 그리고 실행. 쇼츠 제목 1인 400으로 떠나는 뉴질랜드 남섬 허니문. 오프닝 화면 자막 나레이션 보이시죠? 그렇게 볼까요? 자, 이거는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8개 시리즈, 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챗GPT. 그러니까 화면 자막, 나레이션. 그리고, 씬 2번. 씬 3번. 자, 이거는 지금 장면 전환하는 요소들을 꼭 집어준 거네요. 그죠? 보시면. 타카포스, 마운트 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막에 나레이션. 음, 좋죠? 그럼 얘가 짜주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근데 실제로 여행을 안 가보고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수도씨, 우리 여행을 안 가보고도 어떻게 만들면 돼요? 똑똑한 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똑똑한 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이미지 프롬프트 이용해서 이미지 뽑아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 만들어달라고 하고, 실제로 안 가보고 가본 것처럼. 대신에 그런 거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AI로 만들었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안 올리면 다 걸러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 원하는 형식. 자, 그리고 예시. 자, 요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뽑아줬는데 분명히 좋긴 한데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나. 그럴 때 예를 들면 아까 블로그다. 그럴 때 요 똑같은 주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그 내용으로 뽑혀서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긁어다가 얘한테 붙여 넣어주고 얘를 참고해서 얘의 형식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문맥이나 톤을 참고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주고 해달라고 하면 그 부족한 1%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제약 조건. 제약 조건. 하다가 보면 얘가 쓸데없이 자꾸 뭐 특정 지명을 자꾸 언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언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요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는 단어들을 자꾸 언급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특정 단어를 내가 넣고 싶어. 예를 들면 블로그명, 채널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명 채널명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서 프롬프트를 짜달라, 스크립트를 짜달라, 또는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짜달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서 풀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 포스팅 글의 길이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웬만한 제한 사항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러 번 시도하고 수정. 제가 그랬죠. 한 번에 완벽한 답변을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랑 질문을 주고받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다. 그럼 반대로 얘한테 나의 질문 프롬프트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질문, 새로운 프롬프트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 지금 제가 계속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업하는 거.